일본 열도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젊은 승무원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일본 승무원들이 나라와 가족들, 모든 걸 뒤로 한 채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한글 배워서 한국 갈 거예요. 일본에서 살기 싫어요. 그동안 한국과 한글을 무시하던 일본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일본 승무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걸까요? 한 승무원의 일화를 통해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JAL 승무원으로 일하는 이리의 유나입니다. 올해로 29세죠.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절차, 똑같은 미소. 모든 것이 정해진 매뉴얼대로 흘러가는 삶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유니폼을 입고 정해진 화장을 하고 정해진 표정을 짓고 정해진 멘트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하나둘 동료들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퇴사 인사도 없이 말이죠. 처음엔 단순한 이직인 줄 알았습니다. 항공업계가 워낙 이직이 잦은 편이니까요. 하지만 사내 게시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어 스터디 모임 구합니다. 토픽 시험 준비하실 분? 한국 항공사 근무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이런 글들이 은밀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댓글도 쪽지로 연락달라는 식이죠. 마치 무슨 비밀 조직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1년 전에 갑자기 퇴사한 아라이 나오미 선배 이야기였어요. 당시 저보다 3살 많았으니 지금 32세겠네요. 오사카 출신이라 늘 밝고 활기찼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며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때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나오미 선배의 SNS를 발견했는데 한국에서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속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같이 배워가자고 하네요 라는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수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한글 교재를 꺼내 들었어요. 몇 달 전 충동적으로 샀지만 아직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했죠. 동료들의 조용한 움직임을 보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도 몰래 한글 공부하는 동료를 본 적이 있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삶이 정말 제가 원했던 걸까요? 매일 같은 표정, 같은 멘트, 같은 서비스. 혹시 저도 모르게 기계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승객들을 대할 때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냥 외워서 하는 행동 같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 선배의 얼굴에서 본 그 편안함, 그게 바로 제가 찾고 있던 무언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 항공사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연봉도 좋고 복지도 괜찮다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런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한국 노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죠. 도쿄 하네다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함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개방적인 구조라 답답함이 전혀 없었어요. 자연 채광도 풍부해서 인공적인 느낌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기계로, 수화물도 로봇이 처리하고 공항 철도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정말 매끄러웠습니다. 일본이 서비스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이 효율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거의 없고 모든 과정이 스트레스 없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첨단이면서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로봇이 짐을 나르지만 직원분들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기계와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느낌이었습니다.
비행 후 숙소로 가는 길에 길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떨어져서 당황하고 있는데 편의점 직원분이 저를 보더니 말없이 자신의 폰을 건네주시더라고요. 택시 호출 앱을 실행해 주시면서 따뜻한 캔커피까지 주셨어요.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손사래를 치시면서 이거 드세요. 추우시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도움을 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물론 친절하긴 하지만 약간 거리를 두는 편이죠. 예의는 지키지만 개인적인 영역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친절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다른 온기가 느껴졌어요. 택시 기사님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일본 승무원이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한국 어때요? 살기 좋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점이나 구경할 만한 곳들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온돌방을 처음 경험했는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일본의 차가운 타타미와는 완전히 달랐죠. 바닥에 앉아 있어도 전혀 춥지 않고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기장판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보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보였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도쿄의 차갑고 날카로운 불빛과는 다른 따뜻한 느낌의 조명이었거든요. 색깔도 부드럽고 눈이 편했어요.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게 사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은 첨단이지만 그 안에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녹아 있었죠. 이런 나라에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세종대왕 다큐멘터리를 발견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500년도 더 전에 이런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천지인의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창제 정신.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는 익숙하지만 그런 철학적 배경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써온 문자라고만 생각했죠. 귀족들이 쓰던 한자를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게 변형한 정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배우기 쉽게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지식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이런 민주적인 사고가 500년도 더 전에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심지어 여성이나 서민들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배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직접 한글을 써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고 모양도 발음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처음 봤어요. 일본어는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가 섞여 있어서 외국인이 배우기 정말 어려운데 한글은 체계가 명확했습니다. 한글 연습을 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언어가 저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따뜻함이었어요. 일본어는 존댓말이 복잡하고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한글은 좀 더 평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한국어에도 존댓말이 있지만 일본어만큼 복잡하고 계급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도 그래요. 글자 그대로 편안하고 영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상대방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본어는 오늘은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건데 한국어는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인사더라고요. 한글 공부를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언어에 이런 철학이 담겨 있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궁금해졌거든요. 세종대왕의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주독립 정신까지 느꼈어요. 자기 나라 말의 소중함을 이렇게 강조한 왕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동료들과 한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어 배우면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문자 하나에서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싶었어요. 이런 문자를 만든 나라의 항공사에서 일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영상도 많이 봤는데 모두들 한글의 과학성과 배우기 쉬움에 놀라더라고요. 언어학자들도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런 문자를 쓰는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떨까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드디어 휴가를 내고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나오미 선배에게 연락했더니 흔쾌히 함께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공유주택을 구해서 같이 머물게 됐어요. 선배는 벌써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고 저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 온돌방 바닥에 앉아 등을 기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어릴 적 할머니 품에 안겨있던 것 같은 그런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일본의 차가운 바닥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런 따뜻함 속에서 매일 잠들 수 있다니 부러웠습니다. 나오미 선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숨 쉬면서 일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실수해도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료들도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고 상사들도 권위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칠 후 나오미 선배 회사 팀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박지훈이라는 분이었어요. 36세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처음 만나는 상사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고요. 질문도 자연스러웠고 제가 대답하는 걸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드문데 여기서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지훈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나오미 선배가 살짝 멍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그 사람 예전에 내 팀장이었어. 잘 웃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선배도 사람인데 이런저런 감정이 있을 수 있죠. 한 달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이 도시가 정말 사람을 위한 도시라는 점이었어요. 지하철은 깔끔하고 안전했고 늦은 시간에도 혼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혼자 온 손님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더라고요. 일본도 혼밥 문화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더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물론 바쁘게 살아가는 건 일본과 비슷했지만 뭔가 여유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심지어 같이 가는 길이면 데려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카페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카페에서 정말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아무도 눈치 주지 않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회전율을 중시해서 오래 앉아 있으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들, 친구와 수다 떠는 사람들, 혼자 책 읽는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후 모든 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욕실 바닥은 얼음장 같고 방바닥도 차가웠어요. 회사 사무실의 침묵도 예전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죠.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이 대조가 되면서 일본의 차가움이 더욱 부각되어 보였어요. 모든 게 예전과 똑같은데 제 감각만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고 손끝도 시렸습니다. 겨울이라 당연한 건데도 한국의 온돌이 그리워졌어요. 집에 들어가도 바닥이 차가워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녀야 했거든요. 난방을 틀어도 바닥은 여전히 차갑고 발이 시려서 잠들기 어려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나오미 선배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부러웠어요. 화면 속 선배는 따뜻한 조명 아래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배경에 보이는 온돌방의 포근함까지 전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는 얇은 옷차림인데도 전혀 춥지 않아 보였어요.
방이 전체적으로 따뜻하니까 두꺼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나야, 거기는 어때? 많이 추워?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말없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여기가 나를 덜 아프게 하는 곳일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곳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익숙함과 편안함은 다른 거라는 걸 한국에 다녀온 후 절실히 깨달았어요. 직장에서도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경직된 분위기가 이제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죠. 한국에서 경험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비교되면서 더욱 답답했어요. 회의 시간에도 아무도 자유롭게 의견을 내지 않고 상사의 눈치만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온기를 그리워하며 한글 공부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글을 쓰고 있으면 한국의 따뜻한 온돌방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동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 항공사로 이직한 사람들의 근황을 묻는 메시지가 부쩍 늘어났거든요. 모두들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은밀하게 한국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들도 늘어났고 한국어 공부 모임도 비공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때가 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안정감과 따뜻함이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건 말입니다. 더 이상 차가운 바닥에서 발을 떨며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숨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을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글 공부와 토픽 4급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출근 전 2시간, 퇴근 후 3시간, 주말에는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인터뷰 영상도 반복해서 봤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최대한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지훈 씨가 나오미 선배를 통해 제 지원 영상을 확인해 주신다고 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한국어로 녹화해서 보내드렸는데 며칠 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딱딱하지만 감정을 안에 많이 담아두는 사람 같다는 거였어요. 정확한 관찰이었죠. 저는 원래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나오미 선배는 조용히 저를 도와줬지만 제가 지훈 씨와 가까워질수록 미묘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말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더 열심히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국어 발음 교정도 해주고 면접 제시도와 이계속 편집 예상 질문도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나야, 넌 지금 누군가의 응원이 더 중요해. 나는 괜찮아.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선배 나름의 배려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지훈 씨와 관련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제 꿈을 우선시해주는 선배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매일 새벽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준비해보자고요.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진짜 도전으로 만들자고 말이죠.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발음도 자연스러워졌고 문법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토픽 4급 시험을 치렀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준비한 만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듣기, 읽기 모두 자신 있게 풀었고 특히 읽기 영역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 덕분에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한국 항공사 채용 정보를 계속 확인했죠. 드디어 토픽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4급이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이제 진짜 지원할 자격이 생긴 거죠. 나오미 선배도 축하해주면서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 증명서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솔직하게 썼습니다. 더 따뜻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까지 모두 담았어요.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드디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거였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여기서 살게 된다는 생각에 모든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회사 셔틀버스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터전이 되는구나 싶으니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파트들, 상가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제 새로운 이웃이 되는 거죠.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웰컴 키트를 받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온열 패드, 교통카드, 보온 이불까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생활 가이드북과 맛집 지도까지 들어 있었어요. 정말 외국인 직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실수령액이 380만 원이었거든요. 일본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게다가 각종 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고 했어요. 야근을 하면 택시비도 자동으로 정산되고 명절에는 가족이 없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도시락까지 제공하더라고요. 지훈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긴 실수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실수하면 큰일이라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는 실수를 통해 배워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얼마나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지 직접 경험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도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업무 매뉴얼만 외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정서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동료들도 친근하게 대해줘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퇴근 후에는 가끔 카페에서 차도 마셨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개인의 특성을 인정해준다는 점이었어요. 저처럼 조용한 성격도 문제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차분한 서비스가 장점이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일본에서는 더 밝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제 성격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니까 정말 편안했어요. 복지 혜택들도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직원 할인 항공권은 물론이고 교육비 지원, 건강검진, 각종 문화활동까지. 정말 직원을 위한 회사구나 싶었어요. 기숙사 시설도 훌륭했고 온돌방에서 잠드는 매일 밤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일본 노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아는 승객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항공사 참 편안하네요. 뭐가 다른 걸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일보다 사람을 먼저 보려는 분위기랄까요? 그래서인지 안심이 되거든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회사는 직원을 믿어주고 승객도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승객들도 그런 진정성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미 선배는 교육 전담 부서로 전보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유나는 말이 적지만 잘 참고 혼자 애쓰는 애야. 지켜봐줘라고 했답니다. 선배의 이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자신의 감정은 뒤로 하고 저를 우선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지훈 씨는 잠시 정적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중얼거리셨어요. 그 사람 이제는 혼자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동료들이 있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환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일본에서 온 승객들을 대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경직되어 있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분들께 진정한 편안함을 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경험한 변화를 승객들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 후 지훈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나 씨가 오고 나서 일본 노선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랐어요.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단순히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승객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경직된 분위기를 이해하니까 그런 환경에서 온 승객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찼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행을 선택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여기서 진짜 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차가운 바닥 대신 따뜻한 온돌, 경직된 분위기 대신 자유로운 소통,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문화 대신 사람을 존중하는 환경. 이 모든 게 제가 꿈꿔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